네, 일단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2일 날 시작되는 2021학년도 2학기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설명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발 절차와 이제 선발하시는 것 관련해서는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학을 고르시는 게 이제 상당히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학생들께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라서 해당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이제 국제교류 학생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어떠한 지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네, 두 번째로 저희 파견대학을 고르시는 법,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셨을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추산하는 방법, 그리고 교내외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발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거나 이제 가장 잘 잊어버리시는 부분에 대한 이제 유의사항, 그리고 이제 이제 혹시 문의하실 사항이 생겼을 때 어디로 문의를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파견 국제 교류 학생으로 이제 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파견 가는 국가 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경우에 이제 파견이 취소되실 수도 있고, 네, 파견 대학의 이제 사정에 따라서 이제 파견 연기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지원 전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국제교류 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재학 기간 중에 이제 해외 대학에서 이제 수학하시고 해외 대학에서 취득하신 학점을 인하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교환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저희 근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가장 먼저 보실 프로그램 유형은 이제 등록금 납부 형식에 따라 이제 본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 그리고 이제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구분이 됩니다. 이제 본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은 이제 해외 대학에서 이수하시는 기간 동안 인하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제 해외 대학교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제 교환학생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은 이제 본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과는 반대로 이제 해외 대학에서 이수하는 기간 동안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제 본교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의 경우는 이제 교환학생 장학금으로 인하대학교 등록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내 장학금이나 국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파견 교환학생, 이제 복수하기, SAF 방문학생,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파견 교환학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교환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복수하기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이후에 이제 미국 IIT 대학에서 2년 동안 수학하고, 네, 양교의 졸업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 이제 인하대학교와 IIT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SF 방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SF 재단의 회원 대학에
파견대에서 수학하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네, 제가 아까 뭐 본교 등록금 납부형도 있고 교환학생도 있고 뭐 SF 방문 학생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파견 교환 학생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은 본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 학생이고 나머지 뭐 복수학이나 SF 방문 학생 그리고 이제 파견 교환 학생 프로그램 중에 이제 미주권하고 대항주권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 학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1년 과정 이상 수학하셨거나 이제 2021학년도 1학기를 포함해서 수학하실 예정의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하시고 이제 평점 평균하고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 기준만 충족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하대학교에서 1년 다니시고 공인어학 성적을 보유하고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을 충족시키면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직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 공인어학 시험에 혹시 아직 응시를 안 하셨다 이러면은 가급적 토플 IBT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엔 뭐 토익이라는 공인어학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적은 편이고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이제 토플을 준비하시면 원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IBT를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맞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상당히 좋은 대학인데 이제 IBT를 가진 학생이 없어서 여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토플 IBT를 보시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환학생 지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인어학 성적을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지원하실 때 공인어학 성적이 없으신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하대학교랑 그다음에 한국토익위원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기간 토플 ITP라는 시험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토플 IBT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응시를 하실 수 있고 이제 단점은 토플 ITP 기간 토플로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에 상당히 많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기 전에 혹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기간 토플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이제 저희가 기간 토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해당 공지사항 게시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지원 자격이랑 공인어학 성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파견대학을 선정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이제 내가 평소에 어느 국가에 관심이 있었고 어느 국가로 파견을 가고 싶은지를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국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단계가 끝났다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대학 리스트 중에서 그 국가에 수재한 대학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수재한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공인어학 성적이 어떠한 공인어학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최저 어학 점수는 몇 점인지, 최저 성적 기준이 있는지, 혹은 이제 본인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다면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생각을 한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뒷슬라이드부터는 이렇게 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가에 대한 파견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일단 검색창을 키셔서 이제 인하대학교 국제처를 검색을 하시면 이제 가장 상단에 이제 인하대학교 국제처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홈페이지를 하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홈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이제 노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노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이 게시판에 있는 글 중에 이제 2021학년도 2학기 해외 파견 국제교류 학생 프로그램 선발 안내라는 게시글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시면은 이제 공지사항이 상당히 길 텐데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3번에 이제 파견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URL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URL을 클릭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에 이제 더보기 메뉴를 활용하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네, 2021학년도에 이제 2021학년도 가을학기에 인하대학교에서 파견하는 대학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열리시면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화면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조그만 빨간색 네모 안에 보시면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팝업 메뉴가 뜨게 되어 있고 그 팝업 메뉴에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국가를 선택하셔서 그 해당 국가에 소재한 대학들의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네, 어학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글씨가 상당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오스트리아라는 국가를 찾아봤고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공과대학이라는 대학을 봤는데 이렇게 토익, 토플, 그 다음에 기관 토플, 토익, 그 다음에 IELTS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제시된 4개의 어학 기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셔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플 IBT 기준이 78점인데 내 점수가 토플 IBT 78점이다. 이러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토익 800점을 부여하고 계신다. 이러면은 지원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때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이랑 라이팅을 보유하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고요. 만약에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필요하지 않은 대학이다. 이러면 그냥 토익 성적으로만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학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성적 기준을 충족하시는지 봐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적 만점이 4.0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인하대 증명 발급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성적증명서를 4.0 만점으로 출력을 해보시고 본인이 해당 성적에 이제 충족하시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이후에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기본 요건 중에 이제 최저 이수 학기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최저 이수 학기가 3학기다. 그러면 지원하는 당시에 인하대학교에 이미 3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2학년 2학기이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지원하는 당시에 2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계시면 해당 대학교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하셨으면 이쪽 대학교에서 본인 전공과 관련된 전공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엑셀을 스프레드시트를 오른쪽으로 넘기시면은 이제 지원 전공 관련이라는 열을 하나 추가해 놨고요. 그 전공에서 어떤 전공을 가진 학생은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어떤 전공을 가진 학생은 이제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글귀를 보시고 본인이 지원이 가능하신지 확인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대 대학교에서 내 전공과 관련된 영어 강의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확인을 하신 이후에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학생들 중 일부 학생들께서는 저는 이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언어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언어의 강의를 들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계신데 뭐 영어 외에 그 해당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경우에는 그 해당 언어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시면 그 해당 언어로 된 강의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요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소요 경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업료, 이제 항공료, 그다음에 숙소비, 생활비, 기타 비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업료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본교 등록금 납부형은 본교에 납부하던 금액과 동일하게 수업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저희 인하대학교에서는 신청 당시의 누적 평점 평균에 따라서 이제 교환학생 장학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를 해외 대학에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해외 대학마다 등록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전에 꼭 해당 대학교의 등록금을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교 등록금의 경우 장학금 명목으로 면제가 되기 때문에 타 교내 장학금과 국가 장학금을 수여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숙소비랑 항공료를 한번 추산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일부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이제 국가들도 있고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원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기숙사에 살게 된다면 이제 기숙사 비용이 한 파견 가시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뭐 외부 숙소에서 지내야 된다면 외부 숙소를 렌트하는데 총 얼마가 드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가장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 상계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환학생 체험기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항공료도 한번 추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당장 항공료 같은 경우는 추산이 조금 불가능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항공편을 이용해서 해외 나가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항공편 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비용도 상당히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추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본교에서 합격을 한 이후에 상대대학교에 이제 서류를 보내는 과정이 하나 더 있고 그 상대대학교에 상대대학교에서 서류를 보낸 이후에 상대대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입학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대학에서 입학을 허가한 이후에 이제 입학허가서라는 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이제 항공편을 예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비랑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환학생 체험기 통해서 이제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는 교환학생 체험기를 참고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상대대학 제공 자료를 확인하시던가 혹은 이제 네이버나 이제 구글 등을 사용하셔서 이제 체험 수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설명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자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최대한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적게 드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도 교환학생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외부 기관에서도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하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환학생 장학금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본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에 한하여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이고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매학기 약 300명 정도 선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토플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ETS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이제 매학기 인하대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환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의 경우 여러분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당시에 총평점 누적 평균에 따라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평점 누적 평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입학한 이후부터 지원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성적을 평균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청학점 기준이기 때문에 수강을 하셨다가 F학점 F를 받으신 학점도 평균을 계산하는데 포함이 됩니다.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본교 수업료의 3분의 1을 면제해드리고 있고, 3.5 이상에서 4.0 미만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3분의 1, 그리고 3.0 이상에서 3.5 미만까지는 저희가 약 75만 원에 해당하는 학비 보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교환학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가 지원 시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고, 이제 수혜 여부랑 장학 금액은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할 때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인데,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국내 대학생 중 약 300명을 매학기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셋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셋 재단에서 이제 연락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그 관련 사항을 전부 게재할 예정이고, 이제 지원하는 안내도 전부 다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절차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시고 인하대학교 국제교류팀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미래에셋 재단에서 선발 심사를 하고 합격자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학금 지급하는 제도 절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플 장학금이 있는데, 이제 ETS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이제 우리 학교 교환학생 중에 한 명만 딱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발하는 기준은 토플 IBT 성적으로 선발 100% 반영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IBT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네, 이제 거의 설명의 후반부에 진입을 했는데요. 일단 선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시고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공인 영어 성적을 제출하신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어학 시험이 배제가 되고, 이제 중국어권 이제 중국이나 대만에 지원하시거나 이제 프랑스어 전공으로 지원하신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학 시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2021년 3월 18일에 이제 예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비 합격자 신분이 되시면은 저희 팀에 계신 담당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해외 대학에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 해당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안내에 따라서 해당 대학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고 조금 계시다 보면 최종적으로 해외 대학에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를 허가한다라는 결과 통보를 하게 될 거고요. 그 결과 통보를 하면서 이제 입학 허가서라는 서류를 받을 텐데,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받으신 이후에는 출국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서류 접수 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시고 지원서를 출력하신 다음에 그 지원서와 서약서 보시면은 하단에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과 학부모님, 보호자 서명을 마치신 이후에 지원서를 한 개의 파일로 스캔하셔서 지원서를 저희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URL에 업로드하시면 이제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종이로 그냥 출력해서 제출하시는 것보다 조금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강 후에 진행되는 설명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출 서류는 이렇게 지원서랑 수학계획서 그리고 이제 서약서와 공인어학 성적표 이렇게 네 가지 문서를 한 개 파일로 스캔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지원서 하단에 보시면 지원자, 보호자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이 두 군데 서명해 주시고 서약서 하단에 있는 서약서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 V 체크하는 모든 란에 V 체크하고 본인 서명 그리고 보호자 서명하신 이후에 공인 어학 성적표와 함께 출력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학생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거나 자주 잊어버리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내가 한 개 학기를 지원할지 혹은 두 개 학기를 지원할지 조금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가 파견 기간 연장은 이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한 개 학기를 지원할지 혹은 두 개 학기를 지원할지 조금 결정을 하지 못했다. 지원서 접수 마감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두 개 학기를 지원하시면 되고 나중에 혹시 한 개 학기로 바꿀 생각, 두 개 학기에서 한 개 학기로 단축할 생각이 있다. 그럼 나중에 저희가 안내드린 사항에 따라서 파견 단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파견 가신 이후에 절대 휴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파견 이후에 휴학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휴학을 하게 되시면 일단 인하대학교에 다시 돌아오셔서 귀국을 하셔서 인하대학교 다시 재학하기에도 조금 많이 수강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번거로우실 거고 만약에 교환학생 장학금 혜택을 받으셨다면 그거를 저희가 전부 다 환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견 이후에는 절대 휴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국제처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사용해 주시거나 혹은 저희 이메일로 문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이후에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너무 급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네, 학생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파견 가시는 학기가 이제 7차 학기고 두 개 학기를 파견 갈 수 있는지 즉 4학년 1학기랑 2학기 때 파견 가실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파견 가신 학기가 정규 7차 학기 4학년 1학기인 경우에는 두 개 학기 파견을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해외에서 귀국하신 이후에 인하대학교에 한 개 학기 이상 재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지난 학기에 대비해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3학년 2학기이시거나 4학년 준비하시는 학생들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견 가신 학기가 8차 학기다. 4학년 2학기인데 파견 가실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4학년 2학기에도 파견을 가실 수 있고 단 귀국하신 이후에 한 개 학기는 꼭 반드시 인하대학교에 재학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정규 학기 내에서는 파견이 가능하고 단 마지막 학기는 부분 등록을 하셔서라도 인하대학교에 재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시험을 많이 준비하시다 보니까
어학 성적표가 늦게 나와서 지원 마감일 전까지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이미 성적 발표가 돼서 온라인으로 성적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이때는 공인 어학 성적 대신 이제 성적표 대신 온라인상 성적 확인 화면을 캡처하셔서 대신 제출하시면 무관합니다. 이때 네, 원본 성적표를 받으신 이후에는 반드시 저희 국제교류팀 방문을 하셔서 성적표를 한번 대조해 주시는 작업을 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 상대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토플 IBT 80점인데 이제 학생이 보유한 성적이 토플 IBT 79점이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원이 불가능하고 저희가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최대한 지원이 가능한 다른 대학을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다시 시험을 보셔서 교원 학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혹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다른 외국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복수 전공이나 혹은 부전공으로도 외국 대학에 지원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복수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를 거의 안 하셨다면은 이제 상대 대학교에서 수학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지원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내가 복수 전공과 관련된 기초 교과목을 어느 정도는 이수를 했는지, 이수를 다 끝내서 이미 성적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극히 일부분 대학 중에는 이제 본전공으로 가진 학생만 지원을 받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런 대학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일단 준비한 1차 설명회 자료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설명회 이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꼭 지원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모두 안전하게 파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